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터널은 언제 끝날까?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 하지만 그 긴 터널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약용, 1762년에 태어난 이분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28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하고 개혁 정책을 제안하며 나라를 바꾸려 했던 젊고 유능한 관리였죠. 그런데 1800년 정조 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정약용의 나이 39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천주교도라는 이유로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형 정약종은 순교하고 또 다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정약용 자신도 1801년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형을 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살.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해시태그 18년. 그 긴 시간. 유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단순히 먼 곳으로 보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관직도, 명예도, 재산도,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홀로 낯선 땅에서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40살부터 57살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마이너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친구들이 등을 돌렸을 때, 가족마저 이해해주지 않을 때,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기분. 그런데 정약용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어도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된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얼굴을 씻고 옷을 정갈하게 입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구속될 필요는 없다. 남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나를 버릴 이유는 없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힘든 시간이 와도 나 자신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건강을 챙기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할 수 없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치를 할 수 없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없고 가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못하는 것을 세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세어보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유배지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합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명저들이 모두 이 유배지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아마 바쁜 관리 생활 속에서 이런 책들을 쓸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배라는 역경이 그를 위대한 학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었다면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이 생긴 겁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면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유배지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밤이 되면 너와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구려. 창밖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서울집 처마 밑에 내리는 비가 생각나고 달을 보면 우리 함께 보던 그 달이 생각나오. 정말 애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은 고독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것은 내가 나 자신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까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핸드폰을 보고 TV를 켜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있으면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대화했습니다. 시를 지으며 자연과 교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형벌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고독은 나를 깊게 만들었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때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를 깊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정약용처럼 고독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마이너스. 1818년 정약용은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5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18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이 단단한 사람,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 그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만약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나는 평범한 관리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18년의 유배는 나를 진짜 내가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시간을 가장 감사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책을 쓴 것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500권의 책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의 삶 자체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터널이 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약용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단정히 입으십시오. 작은 일상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과 친구가 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통과한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시 한 구절을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밤은 언젠가 끝나고 동쪽 하늘에 해가 뜬다. 어둠이 길수록 새벽은 더욱 밝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당신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다음 편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발견한 진짜 나, 정약용의 자아 발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